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교시 때 그 서클이 그 예방적 차원에서 서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그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서클이 중요한데요. 그 서클에 관련된 몇 가지 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내용들을 좀 첨부하였습니다. 서클과 두레박이라는 그 글을 한번 보니까요. 모두의 가슴 속에는 깊고 맑은 이야기들이 고여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목말라 한다. 그 이야기들 또한 온 마음으로 들어줄 누군가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깊고 맑은 샘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처럼 서클은 오랜 시간 가슴에 고여있던 이야기들을 퍼올린다. 크고 거창하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해갈의 기쁨을 맛본다. 샘물이 터져 나오듯 깊게 고여있던 이야기들이 서클의 중심을 향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시원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들이키며 치의 원으로 하나가 된다. 주로 이제 서클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읽는 시인데요. 그 서클이 지향하는 바를 이 내용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환대함으로써 참여자가 모두 연결되도록 돕는 구조화된 소통 방법입니다. 소통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대의 구조를 누구든 다 환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구조화된 어떤 소통 과정인데 이 서클은 모든 목소리들이 들려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이 자신 내면의 최선의 자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에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첫째 만드는 것이 중요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는 구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혼내기보다는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공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공간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정말로 참 자아를 찾아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가 바로 서클입니다. 그 서클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말을 한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통찰이지만 학교들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함의를 가진다.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어떤 학생들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된다. 안전하 느끼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회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업을 빠지거나 아예 결석을 한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완전히 얼어붙어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정보도 그들의 전두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학급이라는 것이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서클이 학생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주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또 선생님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전한 서클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도덕적 사고력이나 배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떤 안전한 공간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한 학교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평안한 학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질 때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어떤 동기화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이 그들의 학업적 성취를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는 학업 성취의 간극을 줄이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훈육을 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방식을 조금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응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과의 관계, 학급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학급 공동체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 학급에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구조에 있어서 서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어떻게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이 소속감과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창조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과제이다. 소속감과 자기 존재감. 모든 학생들에게서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책을 서클로 나아가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로 하여금 회복적 생활 교육과 특히 서클을 추구하도록 나를 강하게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 서클로 나아가기라는 일반의 우리 초등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서클로 나아가기 책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서클로 나아가기 책은 조금 이게 그 외국 번역서인데 2018년도에 나온 외국 번역서인데, 그 번역서가 굉장히 저는 많이 대학에서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거 서클로 나오기. 서클로 나아가기 책 또는 이 서클로 여는 희망. 이것이 미국의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학급 안에서의 서클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요것을 이야기를 했었던 이 캐롤린 보이스 왓슨하고 케이 프라니스가 지금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서클 레시피 121이라는 이 책자를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하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걸 토대로 저희 학교 내에 서클로 하는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바로 이 서클이라는 게 그 공동체가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속감을 느끼려면 자신의 존재가 보여져야 하고 줘야 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서클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심오함으로 누구나 소속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왜 서클을 학교에 도입해야 할까? 이제 캐롤린 보이스가 왓슨, 또 케이 프라이스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공교육은 모든 개인들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공동체 위탁이다. 공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평형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상위층 계층에 속한 아동뿐만 아니라 최하위층에 속한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중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력도 키우면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서클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분들이 써놓은 이 서클 교육 공동체 레시피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회복적 서클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좀 신념이 있는데요. 7가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7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서클을 운영하는 그 진행자들이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신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떻게 보이신가, 이 그림이 손잡이가 있는 화분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의 두 얼굴이 있잖아요. 오쪽 하얀 부분에, 이쪽은 사진을 너무 왼쪽에 좀 하얗게 돼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림처럼 나오면은 오른쪽에 지금 사람과 왼쪽에 사람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화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화분을 보이는데, 이 속에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 속에 두 개의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마음으로 예상하는 바에 따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 내가 이 화분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두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바로 신념이라는 그것이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우리가 학생들이라든지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신념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 신념에 맞는 그러한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신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세상은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있다.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다. 우리는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클 리더자들은 늘 이것을 좀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 속에는 아주 선하고 지혜롭고 강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굴 껍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밭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긴 한데 또 못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매끄럽고 아름다운 또 진주가 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아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 안에는 아주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로서 또 서클 진행자로서 역할이다. 세상은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또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라고 불리는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 감정들이 이 우주 전체와 분리된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이 착각은 우리에게 일종의 감옥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연 전체와 살아있는 공동체들을 포용하기 위해 우리의 공감 능력을 넓히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그 깊은 어떤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어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들고 또 선생님이 힘들면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세 번째 한번 내용들 참조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그냥 어울리지 않고 하라고 해도 그 아이들 속에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하고자 하는 깊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각자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에 서로가 필요하고, 다양한 재능과 개성 그리고 다양한 단점들이 기여가 있어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혼자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하는 겸손과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재능에 대해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있다. 우리한테는 이미 있다는 의식 가진. 당신의 사전에 힘겹게 나아간다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제거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한 방식으로 마치 축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은 좀 강정지향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변화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다. 건강이라는 것이 찾아보니까요, 전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육체나 감정, 정신, 이 모두가 하나의 통합적인 존재로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는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어떤 서클이라는 공간 안에서 정말 그들의 선함이라든지 그들의 신성함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좋은 면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경험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서클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그러한 선함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클을 할 때는요. 그 서클의 균형을 잡고 첫 번째는 서클을 할 때는 알아가기와 관계성 찾기가 주로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알아가기, 관계 쌓기. 그러다 이제 서클이 웬만큼 진행이 되고 돈독해지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좀 다루고 대안을 찾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관계를 쌓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 아시면 좋고. 자, 요것은 앞에서 제가 했었던 부분들이죠. 한번 여기 평화 명상 서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5분이 지났는데요. 자, 아까 비폭력 대화법 말씀드렸죠. 자, 사소한 갈등 단계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사소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이것도 약간 대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좀 이런 방식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구체적인 대화법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또 2학기 때 교육 때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위에 대한 회복적 대화법이 있고, 학부모 참여 회복적 대화법도 있고요, 회복적 성찰문 방법도 있고,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도 있고, 또래 조정자 문제 해결 서클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꼭지들이죠.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중도 있을 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회복적인 성찰문, 우리가 응보적인 성찰문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떤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회복적 성찰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적 질문의 5가지 틀 앞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심각한 갈등 관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 그 다음 심각한 갈등 문제의 당사자 및 구성원, 학부모, 교사,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 시에 되는데 주로 이제 회복적 대화, 도민이 버텨갈 수 있는 회복적 서클을 주로 하는데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 모임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갈등 피해자 가해자가 구분이 되면 먼저 이제 그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화 준비를 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가서 질문은 한 3-4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갈등 그렇게 갈등을 촉발시켰던 행위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화뭐 또 네가 회복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대화 모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똑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다 동의를 하면 본 모임을 한다. 본 모임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비밀로 대화 모임을 비밀로 한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은지 이야기한 다음에 들은 사람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화 모임에는 이제 주로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힘이 없는 애들이 뭐 5대1로 왕따가 당했다 그러면 힘 있는 어떤 선생님이 같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같이 참여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힘의 균형을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힘든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냐. 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그때 일이 있었다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관련해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다시 또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사후에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짧게 애들한테는 3번 만나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고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굉장히 서로 간의 만족도가 높은 이게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번째 거 앞에 중도적인 그런 좀 문제 해결 방법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회복적 대화 모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복적 대화 모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했었던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학급 회복적 서클,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 학급 운영 가이드 제일 두 번째 제일 우측이 굉장히 자세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이분 좋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그 뒤에 소개했었던 책자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아마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걷길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학급 또는 평화로운 관계, 또 평화로운 어떤 그 학급 전체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인 평화가 아니고 그 평화롭게 가는 그 과정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서클은 그러한 그 과정이 굉장히 평화롭게 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힘의 균형을 수평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론적인 거 말씀드리지만 또 시간이 되시면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또 연수를 받는다든지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